오늘도 메타피스티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중점은 회사의 비전, 정책, 사업 방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앱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나 기존에 함께 계셨던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씩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등을 가지고 자료를 때로는 작성해서, 때로는 자료를 활용해서, 때로는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총 3개의 파트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단계에 어떻게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파트 2에서는 회사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파트 3에 대해서는 앱에 관련된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영어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으로 표기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차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1.0으로서 178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좀 더 발전돼서 1870년대를 근간으로 해서 인더스트리 2.0으로서 2차 산업혁명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3차 산업혁명은 1969년을 기준으로 해서 3.0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정말 4차 산업혁명의 4.0의 시대를 막 맞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려보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증기기관, 즉 철도, 기차가 다니던 그런 그 시절에는 증기를 통해서 여론을 활용해서 그것을 기계적 힘으로 전환해서 모든 산업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를 1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18세기로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졌던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발명이 되고 그러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대량 생산의 단계에 접어들었던 시기로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를 2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3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데 20세기 후반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 정보의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를 3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현재 대표님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3차 산업혁명의 주류를 이루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하는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정보,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제2차 정보혁명의 시대로서 21세기의 초반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라든지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일어나면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별되는 그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고, 이 일을 주도하는 산업은 현재 가장 어디나 가서 이야기하는 AI,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의 산업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변화도 중앙 집권적에서 분산 구조로 나아가면서 그 핵심에는 암호화와 분산 장부가 추종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은 대부분 대표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오브 띵스로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나타낸 개념으로서 다양한 기기에 통신 기능을 달아서 인터넷을 통해 상호 통신하는 것으로서 1999년도에 케빈 에스턴이라는 사람이 최초 이것을 예측해서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리적 장치라든지 차량, 가전제품 등의 전자적 장치나 소프트웨어 등의 센서를 내장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개별 사물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원격에서 조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던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물과 사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사람과 사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센싱이라든지 커넥티비티, 플랫폼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싱은 센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를 활용해서 현실 세계의 정보를 디지털 세계로 옮기는 그런 기술인데 방 안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열 등을 체크해서 어,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커넥티비티라는 기술은 연결을 지원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블루투스라든지 지그비 등이 이에 속하는 그런 기술이죠. 플랫폼 기술은 신속히 개발하고 안정적인 인증을 하는 등 보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바로 플랫폼 기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블록체인은 블록 단위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었고 모든 데이터를 체인으로 연결, 구동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각각의 블록은 변형되거나 삭제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으며 중앙 서버 없이 모든 거래 내용을 참여하는 각 개인이 모두 저장에 분산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남이라든지 테헤란에 가보면 다 이렇게 한다라고 어,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0일에 매경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코인 발행을 이제부터 허용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의 용어 변경도 가상자산에서 이제 떳떳하게 디지털 자산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코인도 국내 코인을 발행을 허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사의 국내 지점 설립을 의무화하는 그런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고금을 앞으로는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것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코인, 또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앞으로는 어,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들 생활에 가장 친숙하니 다가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이 암호화폐 또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 있게 이제는 살펴봐야 되고, 진정한 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진정한 코인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도 반드시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대한 그런 정보도 틈틈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올려봅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 정책입니다. 현재 메타에스 토큰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스 토큰 수익 공유라든지 추천인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강사님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말씀을 했고, 또 코리아 메타 페스티스트 텔레그램 방에도 공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어, 리퍼럴 파트너십 혜택입니다. 이걸 받기 위한 조건은 추천을 통해 회원이 S토큰을 구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시에 발생이 됩니다. 혜택은 구매자가 플랫폼 수익을 통해 지급받은 총 배당금의 5%를 추천자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의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구매자, S토큰을 구매한 구매자의 성장이 곧 추천인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가치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이렇게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천인 실명 검증 절차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1월 12일부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관련된 내용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정확한 배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르는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명을 검증하려면 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구매자와 추천인이 정확하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본사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거에 좀 관련된 인원들이 협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S코인 판매를 달성하는 전량의 판매가
이제 달성하는 게 2월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성과도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보면 뭐 이런 분들이겠죠. 뭐 에스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적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그런 가격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에, 불합리한 또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전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물론 세상에 완벽하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본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좀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본사가 추진하는 그 정책의 실행 또 구현에는 계속해서 시간만 지체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 회사의 뜻에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갔던 대다수의 대표들에게 본의 아니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초 S코인의 가격에 많은 양을 구매했다가 가격 차이로 인해서 많은 양을 또 사적으로 파는 그런 인원들이 발생하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회사가 추진하는 그런 S코인 전량 판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분들의 그런 바람과 순수한 뜻이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메타 에스토큰과 관련돼서 이렇게 추천해서 구매하신 분들과 또 추천인들에게 회사가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이런 플랜에 확인해 보시고 참여한다면 보다 더 나은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앱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대2 문의입니다. 1대1 문의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이 회원 대표님들의 궁금증을 예전에는 에, 자기 위에 상위 직급자라든지 미리 사업을 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면 그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아주 뭐 깔끔하게 이렇게 답변도 해주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일로 바쁘면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사에서 직접 회원 대표님들의 모든 궁금증을 듣고 직접 답변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1대1 문의가 활성화되었고 개설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본 중에 가장 잘된 그런 거는 1대1 문의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의견을 내면 어떤 것은 100%의 흡족한 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실무자가 바로바로 답변을 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약간 부족한 것들 또 디테일한 것들은 대표님들이 또 찾아보면서
또 연구해 보면서 해결해 나가면 해결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메타F 그룹의 사업을 참여하신 분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분인데 조금 1대1 문의와 관련해서 활용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앞으로는 직접 묻고 직접 답을 받아보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가장 신속하면서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 절차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1대1 문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타치를 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1대1 문의 목록 해가지고 바로 글쓰기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데요. 이 글쓰기를 통해서 모든 문의사항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와 같이 카테고리가 있고 제목을 내가 어떤 형태로 제시했는지 상태는 클로스가 됐는지 오픈이 됐는지 그리고 등록일이 있는데 몇 월 몇 일 날 했는지까지 이렇게 기존에 문의했던 내용들이 또 최신에 했다면 최신 문의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서 제시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글쓰기를 클릭해 보면 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터치하는 순간 보시는 바와 같이 카테고리 해가지고 있고 제목, 설명, 파일이라든지 관련 뭐 사진 그런 것들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모든 것이 됐으면 제출하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총 5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 역삼각형 모양의 그 카테고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쳐보면 예, 한 21개 종류의 그런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회원가입에 궁금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에 궁금이 아니라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내 스마트폰 내에서 앱이 잘 작동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회원가입에 가서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면 어느 단계, 어느 분야에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를 관련자가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답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비밀번호라든지 OTP, KYC, 재화, 입출금, 입출금에서도 뭐 말이 출전하게 되면 뭐 1USDT만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뭐 10USDT가 나갔다든지 또 말이나 경주에 나가서 상금을 받아왔는데 뭐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이럴 때 궁금증을 입출금에 가셔서 확인해 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출금과 관련해서는 모든 자산 또 어, 쉬운 말로 S 토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익을 올 일에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입출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 토큰을 예를 들어 10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수당이 1 USDT만 들어왔다. 그러면 좀 뭐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런 데에 들어가서도 입출금이라는 걸 눌러서 관련된 내용을 캡처해서 본사에 이야기하면 뭐 그 수당 지급하는 그런 파트에서 잘못 인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모두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지금 대세가 카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 의문점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주에 그 카드 등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최소 꼭 2명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하시면 혈압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다가 다음 단계가 잘 안 넘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입에서 좋은 언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크립토 카드 등록과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등록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그 절차를 한 번 정도 해보신 분하고 꼭 같이 하셔서 그 절차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익힌 다음에 에, 다른 분들 이렇게 도와줄 때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도움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쭉 해서 21개가 있는데 21개 중에 질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해야 될 때는 그 기타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작성하셔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설명을 넣으시고 파일을 최대한 보내주시면 그 실무자가 보는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해가 좀 빨리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데 빨리 찾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 우리 통상 핸드폰에서 대부분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넘어가지 않는 앱 상태 그 자체를 캡처, 손으로 민다든지 아니면 우측에 있는 2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어, 캡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핸드폰이 다르신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또 캡처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핸드폰을 만약 2개 가지고 있으면 그 화면을 그대로 놓고 핸드폰을 찍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꼭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보다 더 원활한 그런 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좌측 화면과 같이 오픈이라고 하는 쉬운 말로 내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 오픈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픈 상태가 되면 본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어, 스크립해서 답변을 주면 클로스라고 하는 이 화면으로 바뀌면서 만약 내 핸드폰에 그 클로스가 떼 있으면 내가 제시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을 클릭해서 어떤 답이 왔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클로스 이게 계속 연속해서 문의하는 그런 문의 목록에 아마 반복해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픈된 상태는 대표님들께서 질문한 상태가 되겠고
클로스가 되면 답변된 상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대1 문의는 대표님들이 앱을 쓰다 보면 반드시 궁금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나타난 사항을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서 바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직소통 창구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뭐 회사에서도 뭐 전달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코리아 메타 페스티스트라고 하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방을 통해서만 공지되는 게 아니라 또 이 앱 내에 있는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탑재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놓고 엄밀히 따져보면 공지사항에 현재 제대로 이렇게 탑재돼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파트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코리아 메타페스트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방 위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관련된 내용을 전파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소 뭐 좀 활용이 뒤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빨리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역시 그래도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손쉽게 빨리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메타페스티스라고 텔레그램 방은 하루에도 많게는 100건에서 수백 건의 자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련된 공지가 찾으려면 상당히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확한 날짜를 인지하지 못하면 텔레그램 방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에는 반드시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이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파트들, 이런 것들을 이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이것을 활용해서 탑재해 놓고 회원 분들이 수시로 이곳에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제목과 카테고리라고 하는 얘기도 역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이라고 하는 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옆을 이렇게 쳐보면 크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과 그 카테고리 중에서 공지사항만 볼 수 있는 파트 우측이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드민이 무엇인지 이걸 볼 수 있는 이 파트로 구성해서 회사에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지사항 파트에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어, 최,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지를 공지사항 위주로만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창으로 이동해서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휴면 계정 상담 관련 2라고 하는 그런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어, 언제 이렇게 됐고 내용은 뭐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영어로 같이 한글과 영어로 두 가지로 이렇게 작성되어서 회원 여러분이 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놓은 게 공지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업데이트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업데이트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드민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지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파트별로 앱에 들어가셔서 회원님들께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 내용을 인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어, 제가 2장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메타에스 토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타에스 토큰과 관련돼서 음, 내일인가요? 이렇게 이제 금산에서 전체적인 직급자 위주의 그, 미팅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회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타에스 토큰은 회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전량이 판매되어서 모든 회원분들께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추천자 또 구매자 할 것 없이 회사에서 획기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어, 추천자에게도 수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놨고 또 구매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S코인을 저부터 2월 말까지는 전량 다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에, 경주마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궤도에 올라와야 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에, 많은 양을 채취해서 가지고 회사의 정책과 다소 반하게 개인의 것을 저렴한 가격에 파시는 분이 계속 계시다면 회사가 추진하는 그런 S토큰 판매 계획에 분명히 차질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대의를 생각하셔서 1차적으로 가장 우선해서 회사의 S토큰 판매에 전부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그 궁금증은 1대1로 해소를 하시고 특히 에, 지금
하나의 또 이슈는 이렇게 카드를 구매해서 등록하는 그런 절차. 이때에도 1대1과 관련된 그런 사항을 계속 확인을 해 주셔야 카드 등록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놓친 것 없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본사와 어, 여러 대표님들과의 실시간 그런 소통을 통해서 카드를 어, 구매해서 하실 때에 그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1대1 문의창이 예, 많이 예, 운용을 해야 되고 또 참고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본사와 소통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대1 창에 관련해서 그걸 작성해서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내 표현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러한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작성을 하다 보면 오늘 작성한 거 다르고 내일 작성한 것은 보다 더 깔끔하게 작성이 되고 내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1대1 문의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 어, 사업하는데 또 일하시는데 또 궁금한 것을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파트, 이 파트는 회사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라든지 또 어드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탑재되었고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또 경제 환경은 더더욱 빨리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 어, F그룹과 함께 또 경주마사업과 함께 꾸준히 초지일관해서 함께 나가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의 그런 뜻과 의지에 대해 저도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그런 모든 사회적 이슈라든지 또 회사의 이슈, 정책 이런 것도 실시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다 보니까 아예 또 할 말은 10%도 못 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 대표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힘이 쏟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대표님들의 발걸음을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